안녕하세요. 용용 클래스의 김용옥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저 오늘부터 다이어트에 들어갑니다. 예. 사실 이게 사람마다 다이어트는 자기 만족이긴 하지만 영상에서 마치 바늘로 콕 찌르면 터져버릴 것 같은 저 빵빵한 얼굴을 보고 결심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갸름해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등교일 때 맞이할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있는 그날 다음 날인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고3 학생들이 개학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고3 학생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개학을 해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등교할 때 좀 더 안전하게 등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발 아무 일이 안 생기고 올바르게 정말 잘 개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같이 기원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의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Power of Creativity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이고 목표는 항상 똑같다고 했죠. 글을 읽어서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럼 글을 읽기 전에 저번 시간에 다룬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업사이클링의 예시 중에서 어떤 걸 배웠어요? 업사이클링 예시 중에서 정크를 가지고 어떤 아트로 바꾸는, 예술작품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나왔었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큰 예시가 나왔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자, 아티스트는 두 명이 나왔고요. 각각이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고 걔네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작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났을 거예요. 하지만 톰 다이닝거라는 사람이 먼저 나왔고, 이 사람이 했던 거는 주로 broken plastic, unwanted toy, bent wire, 이렇게 버려진 물건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뭘 만들었다? marvelous landscape or painting, 어떤 giant picture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아마 제가 그림을 보여줬을 거예요. 하나의 큰 초상화 같은 그림을 만들었는데 가까이서 확대해서 보면 어떤 거였어요? 이렇게 쓰레기들이 붙어있는 내용이었죠. 근데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그림으로 보였다. 그게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이었고요. 특징을 보면은 뭐 색깔이 다양했다는 거라 다양한 쓰레기들, 정크들이 섞여 있었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기네스 리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재료를 사용했다? used cup을 사용해서 어떤 거? brilliant exhibit. exhibit 하면 전시물이라고 했죠. 훌륭한 전시물을 만들었는데 어디에 놨다냐? in front of window, 창문 앞이나 혹은 pretty background 앞에다가 그 전시물을 전시했어요. 그것도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걔네들의 특징은 무엇이다? 유니크 디자인이 어디에? used 커피컵에 그려져서 그것들을 걸어놨었다라는 것들을 저번 시간에 알아두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마지막이니까 정리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정리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as you can see 하면은 너가 보았듯이 라는 거예요. 네가 보았듯이. 자, 뭘 보았느냐라고 하면 앞에 글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업사이클링의 예시가 나왔죠. 그 예시를 통해서 네가 보았듯이 creative thinking, 자, 창의적인 생각은 has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The power,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힘이냐?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가 다 앞에 나와있는 이 the power를 설명해주는 투부정사예요. 자, 명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이 명사 뒤에 투부정사는 뭐다?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만들어요. 만드는 힘이야. 뭘 만들어요? Many positive changes를 만들어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든다. 어디에?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즉 환경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그런 힘을 누가 가지고 있다? creative thinking이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 말하는 creative thinking은 어떤 거예요? 업사이클링을 말하는 거죠. 업사이클링을 하면서 우리는 환경을 보존할 수 있고 자원을 지킬 수 있고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긍정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고도 볼 수 있던 겁니다. 아시겠나요?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업사이클링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이어서 볼게요. 질개가 멀리 떨어졌네요. By giving all products more value라고 했는데요. 우선 우리 by ing 배웠어요. by ing 무슨 뜻?
자, 뭐뭐 함으로써라고 그랬죠. 자, 뭐뭐 함으로써. 자, 뭐 함으로써 giving 주는 거예요. 주는 거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볼 수 있죠. 누구의 어떤 거예요, 먼저? old products에게 얘한테 줘요. 얘한테 줘요. 목적어가 o가 목적어예요. 뭘 주느냐? more value를 줘요. 얘는 뭘까요? 참고로 얘도 목적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give와 같은 동사들을 보면은 목적어가 2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벨소리가 들리네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듣는 벨이에요. 네, 다시 돌아오면은 목적어가 2개인 동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어 2개가 똑같은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give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우선 주다라는 뜻이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을 여러분들한테 줘요. 그럼 직접 내가 주는 대상은 뭐예요? 직접 이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분필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이 분필을 받는 어떤 수혜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직접 움직이는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직접 목적어, direct object라고 하고요. 이 direct object를 통해서 나중에 이걸 받게 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간접 목적어라고 그래요. 말이 어렵죠? 이게 직접 목적어고요. 이게 간접 목적어라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핵심은 뭐냐면 목적어 2개가 필요한 동사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할 때 실제로 주는 그 물건 있죠? 그 물건, 분필과 같은 이런 물건을 직접 목적어라고 해요. 직접 동사에 영향을 받는 아이. 그리고 나중에 간접적으로 이걸 받게 되거나 해서 영향을 받는 아이들을 간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들어가면 편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오래된 프로덕트니까 어떤 제품이죠. 오래된 제품, 여기서 보면 거의 버려질 위기에 있었던 그런 오래된 제품에게 more value, 그러니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즉 여기 더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들을 업사이클링 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많은 가치를 줌으로써 우리는 can lessen. 자, lessen 하면 무슨 뜻이다? 무엇을 줄이다 라는 뜻이에요. 뭘 줄일 수 있느냐? the amount, 목적어죠. 자, the amount는 양이에요. 뭐의 양? waste,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옛날에는 쓰레기가 있으면 버려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아예 새로운 물건으로 다시 사용하면 당연히 쓰레기가 줄어들겠죠.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in a way, 방식으로 라는 뜻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이거는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좀 알아두세요. 자, 근데 얘는 절대 이렇게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 way를 설명해주는 애가 꼭 나와줘요. 어떤 방식으로냐? 그 어떤이 누가 설명해준다? 뒤에 나와있는 대절이 설명해준다. 대은 무슨 대?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떤으로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어떤 방법이냐면 is even more eco-friendly than recycling. recycling보다 even more, 훨씬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다. 뭐 하면은? 업사이클링 하면은. 이것도 업사이클링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딱히 많이 알아둘 거는 없고 even도 앞에서 한번 배웠어요.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쓴다라는 거 나왔었고. 자, 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업사이클링의 장점을 말했어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 So, what would you say to Jamie now? 너 지금 제이미한테 what? 무엇을 would you say? 말할래? 누구한테? To 제이미한테. 제이미한테 뭐라고 말할래? 자, 여기서 이 시점에서 물어봅시다. 제이미 누구예요? 벌써 까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글 제일 처음에 보면 어떤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제이미가 soft drink 먹고 그 캔으로 뭐 할지 고민하는 장면 나왔었죠? 그 제이미에게 너는 뭐라고 말할래? as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as라는 접속사는 잘 알아둬야 돼요. as는 웬만하면 진짜 모든 의미의 접속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할 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as가 나오면 그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여기서는 약간 의미가 좀 불분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시간을 나타내는 걸 as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때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뭐 할 때? he, 그가 decide, 결심할 때 제이미가 결심해. 뭘 결심하느냐?
what to do라고 나왔어요. what to do with his can. 그의 can을 가지고 what to do가 나왔는데 what to do 하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what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의문사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의문사에다가 뭐가 나왔다? 플러스 to 부정사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뭐뭐 해야 할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석이 조금 의문사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what이 나왔어요. what은 무슨 뜻? 무엇이란 뜻이죠? what to do 하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응용력을 볼까요? how to do는요? how to do는 how는 무슨 뜻?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 또 when이 나왔네요. when은 무슨 뜻? 언제. when to do 하면 언제 해야 할지. 그럼 또 나오겠죠. where는 무슨 뜻? 어디. 그럼 where to do 하면 어디서 해야 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문사랑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의문사의 의미를 넣고 해야 할지를 뒤에다 붙여주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도 what to do니까 what은 무슨 뜻? 무엇을 해야 할지, 뭘 가지고, can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할 거냐, 제이미한테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제이미, 그 can 버리지 마. 어떻게? 업사이클해 라고 말을 하겠죠. 글의 맥락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한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Perhaps 아마도 he could upcycle them to make lantern, toys or sculpture for his friends and family.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제안이 나오는 거죠? Perhaps 무슨 뜻? Perhaps는 아마도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he, 제이미는 could upcycle 할 수 있다. upcycle이라는 거는 재창조하는 거라고 그랬죠. 누구를? them. them은 누구예요? them is can을 말하겠죠. 그의 캔들을 말해요. 캔을 upcycling 할 수 있다. to make. 자, to make 나왔는데 여러분들 투부정사 여기서 무슨 용법? 뭐뭐 하기 위해. 부사적이고요.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자, upcycle 할 수 있다. 어떤 목적으로? to make, 만들기 위해서 뭐를? 랜턴을 또 toys, 장난감을, 그리고 sculptures, 이건 무슨 빅사리가 나버렸네요. 죄송해요. sculpture, 어떤 거예요? 조각품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upcycle 하는 거예요. 뭐를? 캔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다? For his friends and family.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캔을 upcycle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자, 다음 문장 보면요. The options are endless. 자, the option이라고 하는 건 어떤 옵션? 업사이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은 are endless. end는 무슨 뜻? 끝이란 뜻. less가 붙으면은 무슨 뜻? 무엇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endless니까 끝이 없는 이란 뜻이겠죠. 끝이 없다라는 건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고요. and all he needs 라고 나와 있는데, 자, all he needs, all 무슨 뜻? 모든이야. 그가 필요한 모든 것. 주어가 is all인데 is랑 are 둘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될까? 수의 일치를 배웠어요.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튼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바로 a little creativity, 약간의 creativity, 창의성이다. 무슨 창의성? To think of them, 생각하는 뭐에 대해서? them, 이 옵션에 대해서 생각하는 창의성이라는 거야. 방법은 많아.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건 뭐야? 그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창의력이라는 거야. 자, 여기서 하나 잠깐 중요한 걸 하나 알아야 되는데, all과 all을 가지고 하는 수의 일치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all 뒤에는
올드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셀 수 있는 명사도 나올 수 있고 셀 수 없는 명사도 나올 수 있어요. 셀 수 있는 명사 대표적인 거 book. book이 하나면 a book, 여러 경우는 books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올 경우에는 얘는 복수로 나와줘요. 그러니까 all books 이런 식으로 모든 책들. 그럼 당연히 복수니까 수혜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복수 동사로 수혜치를 해주겠죠. 복수 동사라는 건 말이 어렵지만 그냥 s랑 es 이런 게 붙지 않아요. 이건 참고로 현재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시제일 때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셀 수 없는 애다. 셀 수 없는 거 대표적인 거 water 셀 수 없죠. 셀 수 없는 애들은 뒤에 어떤 취급을 해준다? 단수로 취급을 해준다. 그러니까 단수 동사. 단수 동사라는 건 어떻게? s나 es가 나온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요, all water is cold. 모든 물이 차갑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뒤를 잘 보면 돼요. 얼드에 나오는 이 명사를 잘 보면 되고 이 명사에 맞춰서 일치를 시켜주면 돼요. 자, 하지만 이거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all 다음에 뭐가 나온다?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와요. 네가 뭐뭐하는 모든 것. 이럴 때는 우리는 이 자체를 뭐로 표현을 하냐면 이거를 단수로 취급을 합니다. 단수라는 거 뭐야?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is예요? are예요?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is가 정답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즉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니네가 해야 될 건 뭐다? 창의성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in the same way 같은 방법으로 stop 동사부터 나오는 문장은 뭐다? 명령문이다. stop 멈춰 and think 생각해. before 뭐 하기 전에 you throw something out 네가 무언가를 throw out 하면 뭐예요? 던져 버려버리는 거예요. 무언가를 버리기 전에 너는 멈춰서 생각해라 라는 뜻이에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Who knows? 누가 알아? Maybe 아마 네가 you can turn 하는 거 뭐 했어요? turn 다음에 누굴 찾아라? into를 찾아라. 바꿔요. 뭐를? that trash 그 쓰레기를 뭐로? treasure 보물이죠? 네가 만약 그 쓰레기를 treasure 보물로 바꿀 때 누가 하냐? 그 말은 뭐예요? 머리를 쓰고 창의력을 가지고 그 쓰레기들을 업사이클할 방법을 찾아봐라. 그럼 그것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은 T 이렇게 또 운율을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작가가 나름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은 글은 전체 글 중에서 어떤 거? 마지막에 해당하는 거예요. conclusion 어떤 결론에 대한 파트예요. 마무리 파트. 이해가 잘 되시나요? 우리가 여기까지 글을 좀 읽어봤어요. 글을 쭉 읽어봤는데 자,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글의 역할은 뭐였어요? introduction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업사이클링이었죠. 업사이클링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글에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글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3개의 글이 나왔는데 이 3개의 글은 다 뭐야? 업사이클링의 예시였어. 첫 번째는 작은 물건들 가지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 가지고 업사이클링, 두 번째는 큰 빌딩 갖고 업사이클링, 세 번째는 쓰레기들 가지고 아트를 만들면서 업사이클링.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업사이클링을 해야 된다. 왜? 환경이 좋으니까. 리사이클링보다 더. 이렇게 해서 총 5단락으로 이루어진 글이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플로우 차트라는 활동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볼 거예요. 어떤 활동이냐면은 플로우 차트는 간단해요. 하는 거는 굉장히 자유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키워드라는 거예요. 자, 키워드가 들어가서 이 키워드가 무엇인지 우리가 총 몇 개의 단락의 글을 배웠다? 5단락의 글을 배웠다. 그럼 5단락의 글을 흐름을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을 적을 때 문장으로 적는 게 아니라 키워드 중심으로 적는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introduction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적어본다. 그럼 뭐였어요? 사이클링이었죠. 업사이클링이고 업사이클링의 두 가지 예시가 뭐였어요? 좋은 점들이
eco-friendly. eco-friendly. 그리고 이거 몇 fun. 이 두 가지가 나왔죠? 자, 이러고 나서 어떻게? 세 가지 예시가 나옵니다. 세 가지 예시가 나와서 각각 키워드가 또 있을 거예요. 각각의 키워드가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conclusion, 결론이 나왔죠? 이거는 제가 만든 플로우 차트예요. 이렇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노트 혹은 유인물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제가 검사는 어떻게 하냐고요? 자, 아래 보시면은 이메일 주소가 나올 거예요. 이 이메일 주소로 플로우 차트를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을 해서 보내주신다 라고 하면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생활기록부 영어에다가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뭐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주시면은 제가 그 내용을 반영을 해 줄 테니까 성실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관계대명사 파트 있죠? 관계대명사 파트를 아주 훌륭하신 분이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 훌륭하신 분은 바로 누구냐? 지금 사실 여러분들은 없지만 학교에서 5월달부터 교생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그 교생 선생님이 수업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교생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시고 관계대명사 수업을 들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때까지 모두 안녕.